중국이 만들어준 나라가 왜 반항하나요? 전쟁을 하자고 해도 도망갈 사람들인데. 충격적인 발언이 영국의 명문 옥스포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 학생의 발언이 강의실을 찌를 듯한 정적에 가득 채우자 교수님과의 토론이 예기치 않게 격렬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는데요.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영국 학생의 사연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외교정치학과에 재학 중인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유럽의 정치사와 외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영 제국의 찬란했던 역사는 제게 늘 자부심을 주는 존재예요.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보여준 뛰어난 전략과 용기는 지금도 저를 설레게 합니다. 더불어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찬란했던 영광,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업적, 그리고 비틀즈부터 해리 스타일스까지 이어지는 영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옥스퍼드 외교정치학과에 진학한 것도 이런 자부심 때문인데 영국이 세계 정치의 중심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옥스포드의 웅장한 캠퍼스를 거닐 때마다 처칠과 같은 위대한 정치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영국의 독특한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과 오랜 세월 다듬어진 외교적 수완은 현대 국제 정치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국의 지혜와 전통을 배우고 계승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저는 매일 도서관에서 영국 외교사를 공부하며 미래의 외교관을 꿈꾸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있다는 정도였죠. G7 국가인 일본과 GDP 세계 2위를 자랑하는 중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저 삼성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의 현대사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더구나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 그 자체였고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토 면적으로 보면 영국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자체 개발한 전투기와 K2 흑표전차, 그리고 최신의 한국형 구축함은 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께서도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속도는 유례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겠지 하고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알면 알수록 한국은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GDP만 보고 판단했던 제 좁은 시각이 부끄러웠죠. 한국은 이제 제게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는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자마자 영국의 모든 SNS가 들썩일 정도였죠. 우리 기숙사에서도 밤새 몰아보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넷플릭스의 킹덤을 보면서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죠. 한복의 우아한 선과 색감은 빅토리아 시대의 드레스만큼이나 아름다웠는데 영국의 코스튬 디자이너들도 한복의 독특한 미학에 찬사를 보내더라고요. 심지어 옥스퍼드 패션학과에서는 한복의 현대적 재해석에 대한 수업도 개설되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이런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 공부로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은 정말 흥미진진했죠. 마치 영국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물리친 것처럼 한국도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해전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자신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낸 한국의 역사는 대영 제국의 그것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제 관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는데 중국인 교환학생 IN과의 격렬한 토론은 제가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동아시아 역사 강의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도널드 교수님은 평소에도 차분하고 논리적인 강의로 유명했지만 그날은 더욱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부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반도가 세계 4대 강대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하지만 놀라운 건 한국이 이들 강대국 사이에서 절대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 교환학생 아이에는 평소 수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었어요. 뛰어난 영어 실력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과 관련된 주제만 나오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곤 했습니다. 도널드 교수님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설명하시며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셨어요. 한반도는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땅이었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두보였죠. 이런 지리적 이점은 동시에 끊임없는 침략의 빌미가 되었다고 해요. 고구려의 광개토대 왕비부터 시작해 임진왜란, 병자호란까지 한반도가 겪어온 침략의 역사는 서양인인 제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고구려의 저력, 30년간의 몽골 침략을 견뎌낸 고려의 끈기, 임진왜란 때 위대한 해군 장수 이순신의 활약은 마치 영국의 넬슨 제독을 떠올리게 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현대 한국의 군사력이었습니다. 430억 달러의 국방 예산으로 세계 군사력 5위를 달성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형 전투기는 영국의 최신의 전투기인 템페스트와 비교될 정도로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아이엔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져 갔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하나둘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게 힘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곧 그녀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현대 한국의 위상을 설명하실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세계 군사력 5위라는 순위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설명하시며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면 한국은 세계의 연구소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2위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아이엔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평소와 달리 공손한 태도로 발언권을 요청하는 모습이 왠지 불안해 보였죠.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영국인인 제가 봐도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도널드 교수님은 질문할 시간을 잠시 뒤에 주겠다고 하면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문화 산업이었는데 중국은 14억 인구와 5천년 역사를 내세우지만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한국 문화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K-팝을 대표하는 BTS부터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까지 한국은 이미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어 있었죠.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도널드 교수님의 강의는 마치 진실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 끝에 폭발하듯 터져나온 아이엔의 반박은 제가 동아시아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중국은 단 한 번도 한반도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의 문명화를 이끈 은인이라고요. 고조선 시대부터 한반도는 중국의 변방이었고 지금도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거란족의 침략이나 만주족의 병자호란은 중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죠. 아이엔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도널드 교수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치 오래된 병을 진단하는 의사처럼 차분한 눈빛으로 아이엔을 바라보셨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역사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침착한 목소리가 강의실을 울렸어요.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 원나라의 고려 침략, 청나라의 조선 침략, 이 모든 것이 중국 역사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마치 로마 제국이 브리타니아를 침략한 것을 문명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네요. 교수님의 날카로운 비유에 강의실이 숨죽였어요.
하지만 아이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변방 민족들의 행위였어요. 진정한 중화제국은 한반도를 침략할 이유조차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해갔어요. 도널드 교수님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셨습니다. 현대 중국의 GDP가 2위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왜 과거의 침략은 변방 민족의 소행이라고 부정하나요? 이중잣대가 아닌가요? 교수님의 논리적인 반박에 아이엔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아이엔의 주장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녀의 주장은 너무나 황당했어요. 마치 빅토리아 시대의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착취를 문명화라고 포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이엔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갔어요.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한자도 주고 문명도 전파해준 거잖아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교수님은 마치 체스 게임의 마지막 수를 두듯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로마가 브리타니아의 라틴어를 전파했다고 해서 오늘날 영국이 로마의 속국입니까? 그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아이엔의 논리를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져들었어요. 처음에 그토록 당당하던 아이엔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고 손끝까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한국은 그저 자잘한 나라에 불과해요.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죠. 한국인들의 DNA에는 용기라는 게 없어요. 전쟁이 난다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게 뻔하죠. 아이엔의 모욕적인 발언에 강의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녀는 한국인들을 더욱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인들은 항상 도망자였어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도 모두 도망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녀의 말에 강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군사력 순위까지 왜곡하려 들었어요. 세계 군사력 랭킹에서 중국이 1위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5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완전히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그녀를 보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이엔의 망언이 끝나자 교수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동안의 온화한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날카로운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아이엔 학생, 내가 당신의 발언을 정리해 보겠어요. 첫째, 중국은 한반도를 침략한 적이 없다. 둘째, 한국인들은 용기가 없다. 셋째, 중국이 세계 군사력 1위라는 거죠? 교수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그렇다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고구려는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을까요? 왜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했을까요? 그리고 왜 현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을 세계 5위로 평가할까요?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이엔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역사는 감정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의 문제죠. 당신이 배운 역사가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방금 한 질문에 답해보세요. 교수님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목소리에 아이엔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라면 거짓된 역사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마치 최후의 일격과도 같았어요. 아이엔의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강의실은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영국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아이엔의 왜곡된 역사관이 너무나도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19세기 제국주의자들의 망상을 듣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발언권 기회를 부탁드렸고 도널드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대영 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강대국이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는 순간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영국도 비슷한 실수를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여러 학생들이 공감의 눈빛을 보냈어요. 도널드 교수님은 제 의견에 깊이 끄덕이시며 답변을 하셨습니다. 스칼렛의 지적처럼 역사는 미화가 아닌 성찰의 대상입니다. 중국의 고대 역사가 위대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의 역사를 왜곡할 근거가 될 순 없죠. 교수님은 칠판에 연도별로 사료를 정리하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삼국사기부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까지 명확한 역사적 근거들이 하나둘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역사를 전공하는 보아탱은 임진왜란 당시 중국이 조선을 돕긴 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일본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죠. 러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크리스는 19세기 말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토론은 점점 더 학술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IN의 감정적인 주장과는 달리 우리는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영국의 인도 지배, 스페인의 남미 식민지화,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침략,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강대국들은 늘 자신들의 침략을 문명화 사명이라 포장해왔죠. 도널드 교수님은 우리의 토론을 이끌어가며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을, 때로는 따뜻한 조언을 건네셨어요. 교실은 마치 옥스포드의 전통적인 세미나실처럼 진지한 학구열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군요. 교수님의 음성이 강의실을 울렸어요. 마치 역사의 법정에 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널드 교수님은 칠판 앞에 서시더니 역사적 증거들을 나열하기 시작하셨어요.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 수나라의 백만대군 침공, 당나라의 침략, 원나라의 침입, 청나라의 침략까지 이 모든 기록들이 중국의 공식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제인스 디펜스, 글로벌 파이어 파워와 같은 세계적 권위를 가진 기관들은 모두 미국을 1위로 평가하고 있어요. 중국은 그 뒤를 따르고 있죠. 이는 감정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냉철한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IN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교수님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시며 계속하셨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케임브리지의 동료 교수들도 같은 문제를 보고하고 있어요. 중국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역사 왜곡이 학문의 전당을 위협하고 있다고요.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마치 진실이라는 폭풍 앞에 모두가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건 마치 대영 제국이 식민지 시대를 미화했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이건 모두 서양에 편향된 시각이에요. IN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중국의 GDP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중국이 없다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거예요. 미국 혼자서는 세계 경제를 이끌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정말 이성을 잃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시아인들은 모두 중국의 힘을 인정하고 있다고요. 중국이 이끌고 있는 아시아 경제 성장, 아직도 실감 못하시나요? 서구 언론이 중국을 왜곡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고 오히려 그녀가 말하면 말할수록 그 속에서 중국의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닌 진실의 기록이어야 해요. 제가 조용히 말을 이었죠. 영국도 한때는 제국주의적 오만함으로 역사를 왜곡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IN은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가방을 들고 강의실을 뛰쳐나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중국의 성장이 가져온 그림자, 즉 자국의 경제력만을 내세우며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실에 남은 우리들은 역사 왜곡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국의 역사를 외면하면 결국 왜곡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도널드 교수님의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된 것도 이런 역사적 성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우리의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오히려 그들은 힘든 역사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은 다른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역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소프트 파워와 한류라는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현대 문명의 핵심을 이루는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심장이 되었고 LG와 SK의 배터리 기술은 전기차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영국의 고급차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이런 한국의 성과를 보며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한 나라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역사를 왜곡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이었죠.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들은 이제 세계 모든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의 메시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치학과에서 열린 한국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세미나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마련해줬어요.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발전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단순한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는 첨단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도널드 교수님께서는 제 졸업 논문 지도를 한쾌히 맡아주셨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피어난 기적 한국의 부상과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한국이 어떻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4대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도서관의 동아시아 섹션에 들어설 때마다 수많은 역사 자료들과 현대 한국을 분석한 논문들을 읽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통찰을 얻어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문화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유일무이한 사례였죠.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것은 역사의 중요성이었어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새로운 발견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인류가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어요. 이 연구는 제게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닌 미래를 향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는 소중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역사 연구의 매력은 그저 과거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더 깊은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역사는 결코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도널드 교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스칼렛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의 중요성과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